30분에서 35분 정도는 이제 언론인과 이제 질의응답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차는 저희 금곡도 근처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도 하셨지만 이제 나능이 삼계탕이라고 이제 그쪽에 오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가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에 시장님 오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무한대로 길지는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언론인들 한 6분 정도 그나마 질의응답하면 시간이 꽉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꼭 질문해야 되겠는데 못하셨다면 전화 홍보 담당관실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못하시더라도 꼭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질문이나 요구할 때 갑자기 성함이나 언론사명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옆에.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 영상을 5분간 시청하신 후에 PPT를 활용한 시장님의 정책 브리핑을 약 2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언론인과의 대화 질의응답 시간을 30분 정도 갖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영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74만 시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자연과 혁신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100만 메가시티가 현실이 되는 곳, 이곳은 상상 더 이상 남양주입니다. 수도권 교통허브 도시 남양주. GTX-B를 시작으로 D, E, F, G 5개 노선이 남양주를 지나고 수도권 동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5개의 전철 노선으로 수도권 주요 도심 간 30분대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수도권 제2수단고속도로, 국지도 98호선 개통에 이어 수석대교 신설, 중부연결고속도로, 강변북로 지하화 등 더 촘촘한 광역 및 내부 도로망 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미래 첨단 산업도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판교테크노밸리 약 2배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우리은행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과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을 시작으로 AI, 클라우드, 팹리스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를 포함한 3천여 개의 기업이 유치되며
9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 수소도시로 조성되는 왕숙 2지구는 주택, 교통, 상업시설이 수소에너지로 연결되는 가장 스마트한 그린에너지 순환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탄생합니다. 문화와 힐링의 도시 남양주, 세상에 없던 철도 위 혁신공단, 경의중앙선 철도길이 미래형 도시공원 정약용 공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계절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실내공원과 상업시설, 공공주택,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꾸며질 정약용 공원은 일, 주거, 문화,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복합 문화공원으로 남양주의 새로운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시민행복도시 남양주. 시민과 함께 일치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필수 응급의료는 물론 신종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과 노인을 위한 특화된 진료가 이루어져 세계 전주기를 책임지는 건강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100만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정약용의 상상을 통해 슈퍼 성장하는 미래형 자족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100만 메가시티가 현실로,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다음은 PPT를 활용한 주광덕 시장님의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장마 후에, 폭우 후에 또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7월도 이제 벌써 하순에서 보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 다산홀에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지난 3년간의 어떠한 성과와 성취가 있었나, 또 시민들은 우리 시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시민들이 상상하는 남양주를 민선 8기를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가기를 당부하는 내용들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우리 시의 미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실천적으로 실천해 나갈 전략 및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나, 남은 1년 동안 어떠한 그 사업, 어떠한 그 행정을 통해서 100만 메가시티의 그런 어떤 모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언론인 여러분들께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만 시민과의 약속, 취임식 때 제가 극한호로 공식 취임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취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4년간 주어진 저에게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취임식 이후 생각해 보았습니다. 74만 시민들께서 상상하는 미래의 남양주 모습,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4년간 어깨에 짊어진 저의 미션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3년간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74만 시민들과의 약속, 바로 공약이죠. 133개에 이르는 공약 중에서
지금 3년간 달성한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공약 이행률 88%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최우수 SA 평가를 받았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년간 1096일 동안 74만 시민과 격이 없이 소통해온 시간들을 진심소통 1박 2일 읍면동에서의 읍면동 주민들과 주제없이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모든 지역발전 현안에 관해서 질의응답하시는 하는 모습들, 또 교육가족들과 정담회, 그리고 많은 청소년, 학생, 청년들과의 소통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시민시장 시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74만 시민들이 진정한 시의 중심이고 주인이시고, 시는 시민들의 니즈에 따라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7일부터 20일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남양주 시민 1650명을 상대로 3년여간 남양주의 시책 성과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무엇이었나 확인을 해본 결과 시민들께서는 역시 교통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2기 GTX인 GTX DEF와 G, 그리고 1기 GTX인 GTX B를 착공했다는 것에 가장 많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10일 개통한 별내선 개통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 그리고 네 번째는 경의중앙선을 복개하고 그 지상에 공원화를 통해서 정약용 공원을 만든다는 정약용 공원 사업을 네 번째로 꼽았고, 그리고 5월 1일 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던 마석 상봉간 셔틀 열차 개통을 5위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이 잘했다는 시의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은행 금융그룹의 미래형 통합 IT센터를 유치한 것을 꼽았습니다. 아마 카카오 그룹의 미래형 디지털 허브도 유치한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 첨단산업 유치한 것이 1위나 2위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곱 번째는 청소년들의 복합놀이 공간 펀그라운드, 민선 7기에 이어서 민선 8기에도 오남에, 다산에, 그리고 10월에 수동에 지금 펀그라운드가 오픈할 예정이고, 기존의 펀그라운드 운영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내체육문화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궁집 개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을 꼽았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센터와 청년들의 실질적인 꽃간, 그들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청년 정책을 9위로 꼽았고, 그리고 오남과 수동간 도로 개통한 것을 10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남양주시의 행정 수요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23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는 공무원과 시민을 포함한 4월부터 6월까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수요도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뭐냐, 그리고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뭐냐, 남양주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는 뭐냐,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2023년이나 금년도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2년 전에는 주거 안정 정책이 4위였는데 금년에는 특색 있는 남양주시만의 정책을 펼쳐달라는 것이 상당히 13.9%, 14%의 시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면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존감이 높여졌고 또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제 뭔가 남양주 하면 이 74만 도시이고 100만 도시를 가는데 우리 시만의 특장점을 살려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들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루트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남양주시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감사하게도 84%의 시민들이 남양주의 미래는 굉장히 희망적이다. 남양주는 미래에 발전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남양주시의 모습이 발전적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시민들이 84% 있습니다. 그 조사와 특색 있는 남양주시만의 정책을 이제는 펼칠 때가 됐다라는 이 시민들의 그 수요도 조사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냐. 2년 전에는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가 31.5%의 시민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6.2, 한 5%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정약용 브랜드 사업을 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시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시민들은 이제 좀 더 인문학적인, 좀 더 이 정신적인, 가치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니즈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남양주시에 와서 여러 교통도 좋아지고 기업도 유치되고 많은 문화시설, 교육하기 좋은 도시, 환경의 도시라고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시 하면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러면 남양주시의 이 정약용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가져야 된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 수요도 조사는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 시민의 목소리를 시민들이 니즈를 최우선으로 행정에 표현하고자 하는 시민시장 시대의 저희들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수요도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민들이 바라는 남양주시의 최우선 추진을 해야 될 사업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시민시장님들이신 시민들이 상상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도시, 시민들이 꿈꾸면 남양주가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행정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시민이 원하는 최우선 추진 사업 과제를 차례차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우선 추진 사업 교통에 관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월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또 국지도 오남과 수동 간에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GTX-B 착공식이 이루어졌고 이제 5개의 전철과 5개의 GTX까지 하고 이렇게 별내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 2기 GTX라고 말하는 GTX D, E, F 그리고 GTX G가 실제적인 이제 사업으로 시작되려면 금년 11월이나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 D, E, F, G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 GTX D, E, F, G 4개의 GTX 노선은 남양주시의 중점부를 다 지나가는 남양주시의 교통의 요체가 될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석과 상봉 셔틀 열차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언론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그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제가 방금 GTX DFG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금년 11월, 12월에 반영돼서 고시가 되면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고요. 이 8호선 연장 9호선은 지금 진행 잘 되고 있고요. 6호선과 3호선 이렇게 그러니까 3호선, 6호선, 8호선이 남양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이거 역시 금년 연말경에 발표해서 확정 고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도로교통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개통된 거, 그 다음에 폐계원 도시계획대로도 4월에 이렇게 완공됐고, 이제 오남시까지 통과도로가 오랜 공사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불편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일부 개통되지 않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8월까지 마무리 공사해서 8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석대교 건설, 강변북로 지하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강변북로에 이제 중앙차고제를 만들겠다 BRT를 해서,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가 공약을 했던 강변북로 BRT 사업은 철회를 하고 그 대신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으로 이 BRT 사업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서울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강변북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이 돼야 되는데, 보다 근본적인 개선은 우리 가운교차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까지 강변북로를 지하도로를 만들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한남대교 북단에서부터 광진구까지 만들고, 국가에서는 양재동에서 한남대교 북단과 한남대교 북단에서 고양시 구간을 지하 구간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온 사거리에서부터 광진구까지 경기도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강변북로도 전체적으로 지하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웃 구리시에서 경기도가 지금 마지막 구리시의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것은 최근에 발표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앞으로 만족을 하고 있고, 약 사업비가 4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1순환고속도로, 또 중부연결고속도로, 이게 남양주의 남북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부연결고속도로가 하남에서부터 남양주의 진접까지 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남양주의 정중앙을 남북으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하남 요금소로부터 2km 후방에서부터 지하로 해서 범단산 쪽을 지하로 하고 율성리 쪽으로, 그 다음에 오남 진접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통편이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공청회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제2경춘고속도로가 우리 시 금남리까지 연결되는데, 우리 동호평 IC, 수서고평 IC 종료 지점에서 우리 제2경춘연결고속도로의 구암리 및 수동면 입성리 지역 행정구역으로는 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화도 지역에 3개의 IC를 만들어서 수서고평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면 결국 강변북로하고도 연결돼서 우리 특히 화도를 비롯한 남양주시 동부 권역의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이 되고, 우리 KDI로부터 적격한 사업이다라는 통보를 우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불암산 터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불암산 터널 역시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노원구 중계동까지 연결되는 터널 사업인데 서울시가 그 3억 원의 용역비를 예산으로 받아서 용역 지금 완료 중에 있고, 이제 이것도 금년 12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이게 타당한 사업이다 그래서 포함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산 지하차도 민간 투자 사업은 다산동에서부터 수석동까지 지하로 하는데, 이 왕숙지구에 개발이 되면 그쪽 후방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그 여러 형태로 이제 강변문으로 진입을 하겠지만, 또 고속도로 진입을 하겠지만, 태계원 IC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이 그 사업이 지하 고속화 도로 사업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접을 비롯한 그 후방에서 진건, 태계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다산 신도시를 들어오기 전에 지하로 해서 강변북로까지 연결하고자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공공시설을 확대해달라는 게 시민들의 니즈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82%가 찬성하는데, 특히 청사 건립의 방향성을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담아내는 복합청사를 만들어달라, 좀 미래형이고 디자인도 잘해달라, 이런 니즈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한 3,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31년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지금 그 기금을 적립한 것은 현재까지 한 거의 880억 정도 청사 건립 기금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남양주시정연구원은 다음 주에 개원식을 하고요. 동부보건소는 7월부터 동부 지역에 좀 더 보건의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8월에 출범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을 늘려달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수도권 동북부 최초로 수도시를 왕숙 2지구에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 홍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수소 생산을 저희는 그린 수소로 생산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소를 생산할 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같이 완전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은 블루수소라고 그러죠. 근데 저희는 음식 폐기물과 슬러지 같은 것을 소각하고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그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저희가 학계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는 바로 수소 생산 시설과 왕숙 2지구가 이렇게 1-2km밖에 연결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이 지하 배관을 통해서 공공주택에 공급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버스나 택시 같은 이런 청소차 같은 대중교통 공공 차량에 수소 차량을 하고, 수소 충전소를 왕숙 2지구에 3개를 설치해서 하고, 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체육문화센터 같은 이런 공공 건축물에도, 그리고 공공주택에도, 또 이런 대중교통에도 수소 에너지로 하는 수소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623억의 국비 또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 종합단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생활 폐기물을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자원순환 종합단지 순환시설과 회수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고, 이 절차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현재 12만 5천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그곳이 8만 톤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인근 시민들이 악취 호소 등 민원이 많습니다. 원래는 몇 년 더 지나서 그 전체가 지하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LH하고 기본 협약을 체결해서 그곳은 다 없애서 LH에서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북단으로 우리 왕숙 2지구 안에 12만 5천 톤의
하수처리 용량과 추가로 3만 톤이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새로운 시설로 모든 것을 지하화하고 현대화해서 그 북단에다가 지하 시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무엇보다 도시를 쾌적하고 친환경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공원에 관한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의 공원 아까 그 홍보 영상에 더 이렇게 멋있게 소개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고 원래 철도 복개가 금년 말에 완성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공사가 철도가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1, 2개월 좀 늦어져서 복개가 철도 복개, 철로의 그 상부 복개를 완공하는 게 내년 초가 될 거고 완공되면 바로 지상을 공원화해서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도 짓고 그럼 청년들의 창업 공간도 만들면서 이런 실내 공원과 실외 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실내 정원을 저렇게 만드는 그래서 사계절 뭐 어떠한 날씨에 구애 없이 정원 문화를 즐기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형 공원으로 정약용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1,400억 정도 들고요. 언론인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은 1,100억 정도 들여서 770억은 그 복귀하는 비용 그리고 한 330억 정도는 상부를 기존의 공원과 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통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100만 도시에 보다 그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좀 랜드마크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어떤 공간을 좀 창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그 청년주택이나 신혼 부부주택하고 일종한 상업시설을 최소한으로 해서 좀 개발해서 거기서 개발해서 발생하는 이익 한 약 250억에서 300억을 가지고 좀 그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정약용 선생님의 상상을 깨우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최상의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사업비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개발 이익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시의 재정을 쓰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공집을 지금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지훈 시인,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또 시문학의 청록과 시인의 또 거장이신 조지훈 시인의 스토리가 있는 그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민선 8기의 행복 인프라 10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면 초등학교 돌봄 센터를 전국 최초로 남양주형으로 상상 놀이터를 만들어서 현재 8개를 하고 있고 곧 2개가 더 추가로 해서 1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산의 노인복지관은 오픈을 했고 내년 6월에 연례 노인복지관을 또 지금 오픈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센터만 만들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 뭐 육아나 어떤 이걸 단절된 기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를 개소를 했고요. 우리 청소년 전용 공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많은 이용률도 많고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연간 200번 정도 벤치마킹하러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전용 공간인 청년 꽃간 하나는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총 4개인데 감사하게도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일정한 공간을 청년들의 전용 놀이터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그 대신 인테리어 공사는 시의 예산으로 하고 운영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장형 펑그라운드에 있는 전문 전시 공간이 더 나락대하고 수도계 수문화센터, 그래도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동물보호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평내 체육관에 팔레인의 실내 수영장을 확보하는 건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 12월이 준공 예정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목공사를 하고 할 때 예상보다 안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 비용도 상당히 늘어났고, 또 공사 기간도 조금 난관이 있어서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원래 예산이 377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안방공사나 이런 것도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 자재나 인건비 상승으로 저희가 450억으로 예산이 73억이 더 늘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시민들이 원하는 첨단 산업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중복이 되니까 아까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120만 제곱미터에 하고 있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지만 민선 7기에 처음 세팅될 때 삼기신도시가 7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서서 남양주시의 미래 100만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50만 제곱미터를 더 확보해서 120만 제곱미터를 확보해야 된다. 한 1년에 걸쳐서 국토교통부하고 정말 많은 치열한 논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시가 8개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규제가 가장 심한 도시입니다. 이 규제가 가장 심한 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양정역세권과 진전 2지구가 들어오면 100만 인구가 되는데, 이 100만 인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우리 시의 미래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이 확보되지 않나. 그것은 규제 속에서도 그러면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기업을 유치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최고의 최상의 선택을 하자. 그것은 결국 규제를 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략 산업 같은 그 AI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을, 미래형 산업을 유치하자.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산업들은 한 회사가 10,0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또 기업들이 함께 입주하려면 120만 제곱미터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그 기회에 확보하지 못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입장에서는 남양주시는 항상 국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가장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만 되면 국정부에 공주단,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아파트 짓는 땅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도시의 미래의 경쟁력 내지 자족 기능은 대폭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고령화되고 도시가 고령화되면은 결국은 그분들은 생산성보다는 오히려 행정에서, 복지에서 복지 대상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어디에서 많은 행정력을 확보해가지고 그 많은 복지 대상자를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의 공간 배치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은행 금융그룹에 관해서는 뭐 여러 번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잠깐 보시는 걸로 하고요. 원래는 사업기간이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8년 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주변 조성하는 거라든가 우리은행 금융그룹의 사정으로 한 6개월 정도 늦어서 2029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 투자유치성사 카카오 디지털 허브 역시 같은 기간에 시작해서 2029년 상반기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카카오의 그룹 관계자들은 사실 1조 원이라고 투자 규모를 밝히고 싶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이나 외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냥 6천억 이상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주요한 시설의 그 건축물을 2층은 남양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 공간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좀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남양주시에 많은 공공기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색 있는 남양주만의 정책 네 번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남양주시는 뭐가 다른 도시하고 달라요? 남양주시만의 우리에게 특징 있는 그런 행정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몰라도 첫 번째로 남양주시는 다른 도시하고 달리 갈등 제로 도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실현해내고 있다. 여러분 전국의 뭐 국가공공기관이든 뭐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모든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도교육청 그리고 모든 시설에 가보면 그 들어가는 정문에 뭐가 많습니다. 항상 많은 집단 시위하는 사람들, 뼈가리 두들기고 하고. 근데 우리 사회에 이 갈등이 많고 갈등 비용으로 우리가 많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양주 시정을 맡으면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장이고 저의 어르신이고 저의 스승님이다라는 시민시장 시대에 담겨있는 진실을 제가 행정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녹여내려면,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저와 남양주시 공직사회를 지금 하늘에서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후손들이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약용 선생님의 애민 정신이 있었죠. 그걸 현대적으로 하면 남양주 시민 한 분 한 분을 정말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뜻을 구현하는 행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하면 시청 앞에 와서 왜 시민들이 뙤약볕에서 그리고 추운 겨울날 현수막 걸고 확성기 가지고 꽹과리 치면서 그렇게 시장 면담 요청을 하고 시에 무슨 것을 지적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 제로 도시를 향한 소통의 3대 원칙을 시장 100일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아마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17개의 광역단체장 모두가 아마 출마할 때 나는 시민들과 소통 잘하겠습니다. 시민과 언제라도 경계 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시민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행정에 최대한 담아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100일간 시정을 처음으로 시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모든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통의 3대 원칙이 뭘까 합니다. 첫째, 그 집단 민원이고 어려운 소리가 있을 때 신속하게 그분들하고 만나줘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고 만나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런 과정에 나의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30분간 대화를 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 시장 만났다는 건 만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현안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지 않나. 그런데 제가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이 용어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 신속해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해결 자세, 세 번째는 내가 현실을 모면하거나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내가 진심을 담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돌아가셔서 다시 시청 앞에 오시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시민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쳐진다면 그게 바로 시민시장 시대가 제대로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3년간 그러면 또 언론인 여러분이 그 진신소통을 통해서 뭐를 했냐, 갈등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했냐라고 할 때 저는 취임한 지 100일 되기 전에 오남 폐식용료 처리 공장이 건립하는 문제로 오남 시민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참모들이 그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서 소통하라고 했을 때 제가 노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주감독의 욕을 얼마나 많이 했거든요. 그 욕을 합치면 시청 앞에 저 앞산보다 더 욕이 많을 거다. 내가 왜 욕 먹고 나서 그러냐.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그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집단 군중이시니까 대표단을 10명 이내 구성해서 오셔라.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에 만났습니다. 지금 오남에 가면 그분들이 저의 가장 찐 팬들이 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확신을 했고 소통의 3대 원칙을 이 폐식용료 처리 공장 문제 해결하면서 느꼈습니다. 별내동 생수 이상치 않았는데 지금 그때 시청에 1, 2층에 한 300여 분 이상 오셨잖아요. 그날도 제가 바로 몇 시부터 시청 1층에서 대표단 10명 구성해서 대화하자. 한 1시간 20분 대화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에 현관 1층에 그 많은 시민들이 시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답을 하기 전에 못 나간다. 어떤 분은 한류 액션도 했습니다. 근데 함께 대화했던 10분의 대표단이 오히려 그분들을 제지하고 시장 나가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충돌 없이 다음 일정도 소화했고 그 대표단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300여 명의 시민들이 설명 듣고 나서 다 해산이 됐고 그 이후로 한 분이 일정 기간 1인 시위를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 1인 시위는 하는 걸 양해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왕이면 비 맞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처마 밑에서 하시라고.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한 370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용도 변경을 해주면 기존에 정식으로 아파트 입주한 별내동의 많은 시민들이 시장 우리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학교용지 부담금, 교통부담금 다 내고 아파트 구입하고 들어왔는데 그 생수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런 비용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여기서 살아서 저게 주거용 시설인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가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시장 당신이 그거 허용하면 우리는 시장 반대한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을 두고 기존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생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도 유도하고 그리고 그 공공기여하는 전액은 별내동에 도시기반 시설에 사용을 하겠다. 자, 저희가 발표를 했고 별발전을 비롯한 많은 시민 커뮤니티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님은 다 잘했다, 축하한다, 우리 함께 별내동 발전을 위해서 잘하자. 그렇지 않았으면 어느 분이 집단 시위를 해도 또 와서 집단 시위를 하시겠지요.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평내동 하수처리장 문제도 저희가 비용은 더 듭니다만 민자 사업으로 주민들이 선정해준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이제 건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뭐 청사 이거 스마트 게이트라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상시 개방하고 있는데 시장실이나 우리 부서가 점거되거나 와서 뭐 난동을 피우고 이러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우리 남양주 시청사 앞에 도로나 그곳에 시민들이 와서 집단 시위하거나 흔히 말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집회 신고가 있으면 제가 항상 먼저 연락해서 대표단 구성에서 시장실에서 대화하고 문제를 소통의 3대 원칙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은 시장이 일을 안 하니까 데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청 앞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말 사람은 누구나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죠. 그렇지만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더 빠른 시기에 그분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세와 제 진심을 보이니 어느 시민이든 저는 다 해결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 지금 해결해 온 것이 3년 다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어떠한 문제를 어떠한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의 집회를 시청 앞에 와서 하시겠다 하면 저는 먼저 연락해서 제가 뵙고 또 지금까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시장실에 오신 그 집단 민원 가능성 있는 시민 대표단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끌어본 적이 없어요. 충분히 말씀하는 거 다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진지하게 메모도 다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1시간여 정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을 5분에서 8분 정도 사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시청 앞에 집회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제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인 여러분께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지었다, 뭐 시설을 했다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고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갈등 제로 도시 남양주, 갈등 제로 도시 무슨 도시 만드는 거 이게 큰 500억짜리 체육관 짓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고 사람의 마음에 동의를 주고 감동을 줘야만 여기 오시기로 굳게 맹세했던 그 일정의 사람들이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시장 시대, 시민이 시장님이라고 주장하는 제가 그 시민시장님이 대학교 때 와서 데모하게 하는 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잘못하는 거잖아요. 무슨 원인으로 오시든 여러분이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으로 또 은사님을 스승님으로 하는데 스승님이 나한테 만나자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대학교 때 와서 데모한다 그러면 스승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지. 어르신을 어르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지.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간사회라 있지만 그런 조짐이 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청년 정책에 관해서 남양주가 좀 진심이고 좀 특별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청년들에게 참여 가율이 굉장히 높고 특히 저희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양주시의 중고등학생 30명이 자매도시인 중국 창저우 도시를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어 통역을 하는 사람이 2사람이 필요했는데요. 2사람 다 여기 정약용의 후예에서 남양주에 각 분야의 특기, 장기 있는 사람들 다 모여봐라 해가지고 다 모여서 한 5주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남양주시의 주요 행사나 이런 축제에 그 사회 잘 보시고 사회로 진출하고 싶다, 사회자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사회를 맡기고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공연을 사전 공연을 기회를 주고 오늘 중국어 하는 2 청년에게는 그 30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자매도시 중국을 가는데 지금 통역반으로 2명의 청년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청년이라는 화두가 선거 때만 되면 다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그러는데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정말 진정으로 청년들을 참여하게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과 늘 격의 없이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원하는 기회를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 그게 남양주시의 굉장한
정책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처리하고 원도심 활성화, 우리 바로 처리 팀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처리 팀, 현장 이동 팀, 민원 콜센터 팀으로 해서 시민시장님들을 정말 보다 신속하게 그 위험에서부터 불편에서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평내호평역 이곳은 이제 원도심 분간도 활성화해야 된다. 남양주시가 자꾸 신도시 위주로 도시 행정의 중심추가 가 있다 보니까 원래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박탈감을 느껴요. 내가 원래 남양주 사람이고 남양주를 어쨌든 21만 6천 명에서 74만으로 만드는 데는 내가 큰 발전의 주역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남양주시 행정에서 2차가 되고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천마을 국가가 지정하는 이제 재개발 지구로 발표가 되는데 중천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는 그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여건이.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재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많은 비용을 국가와 시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평내호평역의 N49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계동에 548세대를 분양하는데요. 저희가 5월 6일 날 금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전 분양을 했을 때는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을 해도 3.4대 1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 분양은 계약금 안 치르고 그냥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3.4대 1 했는데 이제 실제로 실계약, 실거래 계약, 진짜 계약금 받고 하는 거죠. 5월 6일 날 했는데 당연히 5월 6일 날은 다 완판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6월 29일 그 일요일이었는데 그 날짜로 548번째 세대까지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부동산계에서 강남에서 해도 완전 역세권이 아니면은 어떠한 주거 공간을 분양해도 완판이 안 되는데 N49 여기에서 5월 6일 날 실거래 계약 시작해서 다음 달인 6월 29일 날로 전 세대가 다 완판됐다는 것은 뭔가 이 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 내지 투자자들이 남양주시를 주목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6층짜리 또 주차 전용 건축물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주차장만 들어서는데 제가 평내호평에 다른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가용 부지가 없는데 이거 세계동에 주상복합만 들어오고 여기 옆에 6층짜리 주차 전용 건물 들어오면 기존에 살던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데요? 당장 기존에 사시는 한 9만 5천 명의 평내호평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집어넣어서 약 지하에는 410평, 1층에는 550평이어서 이 공간이 한 1000여 평 가까운 공간이 평내호평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또 청소년들 전용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남양주시만의 정책에서 남다른 시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저희가 한 10가지 정도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교통비, 출산 축하금, 농어민 기회소득, 나라민족 사랑상품권도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요즘 소비 쿠폰 되기 전에도 저희는 50만 원씩 이렇게 10%를 드렸고요.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정약용 어린이집이 지난해까지는 20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80개의 어린이집이 더 참여해서 28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취임한 이래로 학교에 방문한 것이 60개 학교가 넘습니다.
또 남양주만의 특징이 휴먼북 라이브러리,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노하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재능 나누시는 분이 지금 441명의 시민들이 휴먼북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FC와 기부자 명예전당은 그냥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심 속의 오아시스, 지난해 경기 정원문화박람회가 경기도 담당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부터에도 남양주 정원문화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에 필요한 시설, 이제 네 번째인가요? 예, 공공의료원, 뭐 언론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어느 한 사람도 이거 남양주 유치 불가능하다, 가능성 없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용역비까지 의회 동의받아서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했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완전히 함께 해주셔서 이거는 남양주 시민 모두의 승리, 남양주 시민의 참여가 만든 놀라운 성과,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팹리스 단지하고 MOU 체결하고 창업혁신 공간도 만들면서 앞으로 저희가 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이번 주에 아마 대통령실에 면담 요청을 할 건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더 많은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남양주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남양주에 여러 곳에 투자할 기업도 투자를 추진하는 시공회사도 땅도 다 확보하고 있는데, 전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수조 원대의 클라우드 밸리를 조성하지 못하는 게 너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또 이 시기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회장단만 들어오라고 그럴지 전체 시장군수를 다 면담을 오케이 할지 관련 없이 제가 국가의 미래 그 첨단 산업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 거시적이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양주가 그 354kV 투파이 분기를 했을 때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한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센터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중심 도시인 왕숙지구에 여기 우측에 보면 GTX와 경춘선과 9호선이 만나는 트리플 복합 역세권 지역에 지금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기로, 그래서 그곳에 복합 쇼핑몰이나 특급 호텔이나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로 LH하고 협약을 하고 GTX 복합 역세권 컴팩트 시티 사업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왕숙 2지구에 지금 LH하고 상당히 이런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오남에도 오남 골프장 밑에 오남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진접 2지구에도 복합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연례동에도 스타 아트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다산일동 진건지구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0m짜리 수영장 10레인이 들어오는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1,700억이고요. 1,7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우리 시가 사는데 우리 시가 54억을 이미 투입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 행정 절차를 밟는 동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 동네 주차장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숙 2지구에 관해서 좀 상세히 우측에 남양주 하면 인상되는 이미지,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이 브랜드 비전 선포식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일상 속에서 정약용을 사상과 정신,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 생태공원에 가보면 그냥 생태공원인데 그 안에 정약용 선생님이 좋아했던 꽃이나 이런 것으로 5개의 생태공원 안에 이렇게 작은 정원을 5개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영정과 동상 제막식은 지난 6월 27일 날 했고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 그리고 그 가르침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가 그 많은 동양인의 그 위대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정약용 선생님을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가 선정을 했는데 뭘로 선정을 합니까? 세계인이 기념할 만한 인물이시다. 훌륭한 분이다. 이번에 저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정약용 선생님의 동상이나 영정이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문헌을 고증하고 그 종손들의 신체를 계측하고 제자였던 이시연의 시집에 나와 있는 이런 정약용 선생님의 표현, 제가 저기 강진에 최근에 가서 이걸 봤는데 공은 이마가 넓고 입이 크셨다. 눈은 유성처럼 빛나고 목소리는 쇠국처럼 우렁찼다. 용모는 아름답고 기상은 호탕했다. 언변은 꺼리낌이었고 풍채는 맑으셨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시연이라는 제자, 다산 초당에 많은 지역의 제자들이 와서 공부할 때 이시연은 10살로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진의 북쪽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마을인데 제가 이번에 거기 들려서 그 이시연 그 제자의 묘가 있길래 제가 참배를 좀 했습니다. 저런 기록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남양주의 미래는 어땠으면 좋겠나라는 바람, 기대, 그 희망을, 그 상상을 현실로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입각에서 남양주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친정 시민을, 그 백성을 사랑하는, 위하는 대민, 위민 정신이 있어야 된다. 또 복민간이 청렴해야 되는 것, 공정해야 되는 것, 그거는 너무나 기본이다. 그래서 시민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모두 정약용의 도시에 걸맞는 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3년간 나름대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도 더욱더 매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남양주시의 모습을 최대한 민선 8기 4년 동안에 구현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언론인과의 대화 전에 무대 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6분 정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조한재 기자님.
네, 기호일보 조한재 기자입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말씀하세요. 교통에 대한 그 시민들의 니즈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확인되는데요. 최근에 그 9호선 연장 사업 관련해서 하남시 모 국회의원이 미사용 외부 출입구 위치라든지 400m에 달하는 무빙 워크를 뭐 이런 지역 사회에 제기된 현안을 도가 수용을 했다. 입찰 단계나 입찰 공고문에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저희 시도 그 역사 이전 요구가 있었죠. 특히 그 945번 즉 가칭 지급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예, 그 언론 보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크게 보도됐다고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과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겠는데 그 실제 내용은 이랬던 겁니다. 경기도의 그 담당 부서에서 철도 건설까지요. 그 이제 그 국회의원께서 아마 우리 이런 거 좀 무빙 워크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터키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자한테 그 입찰 공고문 설계서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좀 설계에 반영해달라 그런 말씀을 이제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뭐 반영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자체가 요구한다는 거고 이제 반영을 실제로 하면은 본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반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뭐 다른 의견이 있겠죠. 일부 지자체에 분담을 하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강초등학교 앞에 이제 945역이 그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후방에 있는 그 북단에 있는 그 뭐 에일리넷들 아파트,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지금 그리고 그 이제 청사 이전 부지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연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나 토지 소유주들께서 아니 9호선이 남양주를 남북으로 이렇게 설계를 관통을 하면 그래도 시청사가 들어올 청사 앞에 그게 전철역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모든 시민의 의견을 다 전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철도 건설을 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있어서 역사의 위치나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지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그런 어떤 그 지하의 토목공학적인 안전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한강초등학교 앞으로 945역이 건립되면 사실 그 북방 쪽에 후방 쪽에 있는 많은 주민들 특히 관공서들이 이제 집중하고 시청사가 현재 3,300억 정도 예정돼서 복합 청사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러면 뭐 청사를 방문하거나 청사에서 이 9호선을 타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인근 주민들의 니즈를 어떻게든지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터키 사업 제안을 하는 사업자한테 이제 남양주 시로부터 이제 의견 제안할 기회가 이제 곧 오고요. 그 의견 제안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할까?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의 그 무빙워크 이 구간의 무빙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 시는 아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길어질 거예요. 그 예정된 945역에서 새로 건립될 청사 부지까지 약 920m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항 가면 무빙워크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가고 가면서도 하는데 그 구간이 920m라는 꽤 긴 구간이 될 때 그 설계서에
얼마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전부 요구사항을 전부를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또 시의 재정으로 또 보완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청 앞에도 전철역이 있고 대부분의 많은 그 지하철이 통과되면서 지금은 그 시청사 그 공공기관의 핵심인 청사를 역으로 통과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지 않을 때는 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시민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또 공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자 브릿지 경제 최대한 소리. 예, 경제 최달수입니다. 저기 남양주시는 지금 인구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준비하며 도시 성장소에 부합하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 신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고, 2031년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수요민 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있고, 한 착공을 2027년 정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사전 절차를 밟고, 그래서 그 완공 시기를 2031년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는 3,2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심의 통과가 돼야 되고, 또 그 심의 통과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상부기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최대한 정말 이게 남양주시 미래 100년의 역사에 이제 다시 짓기 어려운 그런 청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한 그 내용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들도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착공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880억 정도 기금이 형성돼 있고, 금년에도 3차 마무리 추경할 때 되면 본 예산에 지금 20억 확보된 거에 플러스 180억 정도 이렇게 또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정 절차만 신속하게 마무리된다 그러면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이제 네, 예. 네, 이상현 타부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민과 소통 강화를 강조해 오시는데, 그간 진행된 소통 정책들, 예를 들어 시민 참여 예산제나 열린 시장실 등 실제로 시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엔 또 어떤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임기 초에는 그 지금까지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방문하지 못한 그런
약간의 소외된 그 마을이나 주민들을 1박 2일로 찾아가서 해당 지역 보편적인 그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2부 순서로 저녁 한 9시부터는 해당 지역 주민들만을 가지고 또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의 1박 2일 심신소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를 60, 70회 방문해서 정말 교육가족의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들어본다. 제가 항상 1시간 정도는 경청을 합니다. 대화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분들의 그런 어떤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답변하는 형식 정도의 제가 말만 하지 어디 가서 제가 뭐 그 이상의 말을 하지 우리 들으러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를 128개의 학교를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화도 수동이다 아니면 별내동 별내면이다 거기에 초중고 학부모 회장단 한 5, 60여 분을 만나게 되면 보통 한 12개에서 15개 학교의 학부모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은 거의 2시간 정도 소통을 하게 되는데 또 그런 소통을 하고 청년들과의 지금 제가 만남을 수십 번 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평일날은 8시 이후에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나 저녁에 많이 하는데 제가 청년들과의 그런 어떤 소통 시간 청년과의 관련된 그런 사업 정책에는 거의 95% 정도 이상 참여를 했을 겁니다. 참여하는 것은 청년들한테 제가 무슨 떠들러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말을 들어보러 갑니다. 청년들이 요즘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어떠한 정책을 시에서 폈으면 좋은지라는 그 의견을 주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별로 제가 시민들을 한 100명, 200명씩 만날 때도 제가 어떠한 분이 어떠한 건의나 어떠한 말씀을 해도 한 번도 그것을 사전에 조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평내동을 갔다 그러면 평내동 주민들이 150명 왔으면 각자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시에 건의하고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그 개선 계획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제가 시민들하고 만날 때 단순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나서 차 마시려고 만나고 얼굴 보려고 만나진 않습니다. 시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가장 신속하게 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건의하고 제안하시는 사항들을 시의 정책으로 거의 반영합니다. 금년에 청년 정책에 그 사업이 청년을 위한 사업이 30개 있다면 거기에 17, 8개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소통 만남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나 정책을 청년 정책과에서 숙성시켜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그리고 시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시민 의견 반영은 지금 첫 번째 기자분의 질문에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9호선 945역에 무빙워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달라. 그러한 상당히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부터 생활 속에서의 불편사항 아니면 우리 학교 울타리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조금 더 도시의 구조나 도로 구조가 좀 안전성이 강화되고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은 또 솔직하게 그 세세한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 건의했거나 제안했던 분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남양주 시장 되고 나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대한민국 어느 행정가 정치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진심소통, 신속소통, 적극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8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이나 그 공백기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남양주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소통을 새롭게 하고 또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주민들의 제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국회의원으로서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만났던 소통은 그거는 반쪽짜리 소통 내지 알맹이가 없는 소통이었구나. 지금 시장으로서 하고 있는 소통이 진심소통이라는 확신을 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뭐가 증거냐 할 때 저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지만 시청 앞에 집단 시위하는 사람 없는 도시가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다만 매주 수요일날 했다가 요즘은 금요일로 바꿨는데 수동 골프장 건립 반대에 한 13분에서 5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임시장 때부터 했고요. 저는 그래도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에서 오시라고 해서 시장실에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듣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까지도 저는 진심을 담아서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내가 섬겨야 될 어르신이다, 내가 모셔야 될 스승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소통이 결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자꾸 손 드려. 여기 마이크 좀 드리세요. 뉴스중 정준태 기자입니다. 우선 시장님 그 3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1년 영광된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그 경제 자유교육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데, 시장님은 그 남양주시에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PT가 갖고 계시면 럭셔리하게 좀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현장 시장식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좀 우리도 검토 좀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한 8월 말 정도는 돼야 경제 자유구역에 관한 우리 시의 방향, 아니면 우리 시의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부터 해서 그게 나올 거고, 그런 한 단기 과제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또 언론인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제가 최대한 시민들을 만나고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뵙지만, 사람이라는 게 육체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는데 74만 시민들이 원하는 만남을 어떻게 다 만나지는 못하죠.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보다 많은 다수의 민원인들이 공동의 어떤 관심사나 공동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좀 빨리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있고, 또 굉장히 또 억울함이, 한 사람이지만 억울함이 심하다, 또 그런 사람도 우선해서 만들게 돼요. 이 소통할 때 우선순위를 보이지 않게 둘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의 그냥 여담 같은 말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제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럴 때 누가 만나자 그러거나 소통을 하게 되면 제가 여유가 있어서 많이 소통이 좀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여른석 때, 근데 그분은 뭐 그거 모르니까 그때 꼭 봤으면 좋겠어, 시장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배려가 안 돼.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아, 이거는 내가 마음이 없거나 내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운이 닿지 않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어느 분의 장례식장은 제가 가서 1시간은 위로를 하면서 있었는데 누구 장례식장은 못 가고 보좌관이 대신 왔다고. 이제 이게 여담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주광덕이를 더 사랑하고 더 그동안에 많이 도와줬는데 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 상가에는 저렇게 가서 30분씩 있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오지도 않고 대신 비서실장이나 보좌관을 보냈나. 근데 그것도 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처한 상황이 그날은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는 그런 스케줄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자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항상 동일하다. 누구한테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도와줘야 되는 마음인데, 제가 처한 하루하루의 스케줄과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제가 시민들 최대한 소통하고, 그러면 저도 피곤하지요. 다 대부분의 왜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에 안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새벽에 빙그레 앞에를 제가 직접 차 운전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수행 팀장 부르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상황이 그래서 바로 가서 또 주민들 만나고 상황 지휘하고 와서 바로 밥 먹고 또 불러가지고 진접 지역 일대 또 모두 다 돌아보고, 다 보면 지시사항이 나와요. 보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판단할 수 없고 올바른 결정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어제 같은 그런 예상치 않은 그 수해 피해 현장에서의 시장이 결정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통행을 금지해야 되느냐, 제한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떠한 비상조치를 해야 되느냐, 어느 기관의 협력을 받아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목민관이 어떠한 자세로 직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어제 현장을 오전 내내 다녀보면서, 제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제는 교회 못 갔습니다. 갈 수가 없었죠. 현장이 지금 진흙밭이고 난리가 나고 길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래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가까이 가서 직접 살피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재훈 기자입니다. 예, 말씀 중에 이내 정정입니다. 말씀 중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기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으로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자격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할 거다. 옆에 있지만 카카오 우리금융 대단한 성과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시장님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다른 뭔가 굵직한 기업 유치 전략,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아까 3.1개 시장군수협의 회장의 자격으로 대통령 면담 요청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장군수협의회가 대통령실에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께서 어떻게 국정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시정을 다 할 수 없듯이.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이 지금 굵직한 기업 유치를 향한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매듭이.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산자부 가지고는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론적으로나 실제 국가가 공공개발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그 3, 4, 5kV의 2.5 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 국가가 국가 추진 사업을 할 때는 말하자면 A 변전소에서 B 변전소로 전기가 이동할 때 중간에 필요한 것에서 분기를 해서 신도시에 변전소를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남양주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산업의 경쟁력, 국가 전략 산업, AI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전쟁은 AI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빨리 AI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산업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전략 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지금 그런 특단의 고도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렇게 2년간 낑낑대면서 카카오나 우리은행 금융그룹 그 단위는 유치가 가능했지만 그 이상의 그래서 클라우드 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듯이 남양주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밸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나 그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대통령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에 정말 산업 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2개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AI 클라우드 밸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른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앵커 기업 역할, 중심 역할, 견인 역할은 하지만 그런 게 여러 개가 있어야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쫙 그 계곡에 가면 창업 공간들이 있듯이 남양주에 그런 AI를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밸리를 유치하고 싶은 게 저의 지금 남은 1년간의 최고의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간 관계상 네, 박대웅. 예, 아시아 통신 박대홍 기자입니다. 먼저 3년 동안 시장님께서 그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질문할 게 많지만 먼저 하나만 드린다면은 시장님 그때 시장 선거 나오기 전에 제가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좀 기사를 쓴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그 남양주 시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학약품을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산소와 빛 에너지로 세균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도 지금 수영장 만들고 계실 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진실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장님과 제일 가까운 부서에 소통을 해야 될 그게 사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공통된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도 주민들에게 많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39년째 남양주에 살고 있는 시민인데요. 시민들의 듣고 얘기 부분을 좀 기자 질문을 하는 것도 시장님 말씀대로 바쁘다 보니까 그러면은 7일로 시장님께 7일로 좀 해서 좀 드리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해도 몇 년째 지나도 한 번도 되질 않아요. 또 제가 여기 2년 전부터 또 부탁했어요. 그러면 여기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라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역할은 정말 소통이 좀 불통된 것 같은데 이거 좀 실행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동안 많이 소망하셨겠네요. 저기 수영장 관련해서 수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제안하신 보다 이제 선진화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는 그 방법, 뭐 자작 이제 평내도 이렇게 수영장이 들어서고 앞으로 또 다산에도 들어서고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 지금 현재 처리 방식보다는 더 개선된 선진화된 처리 방안을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이제 잘못 답변하면 제가 제 부하 직업도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데 그 사실 이제 시장의 자질이나 뭐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부서 공무원들의 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의 30여 년 공무원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뭐 여러 가지 것들과 또 시장이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를 너무 배려해가지고 또 이게 연결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에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 언론인 이전에 그 남양주시에 뭐 30년 이상 거주한 정말 시발전에 산 증인이신데 제가 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시장실에서 뵙지요. 좀 응어리진 마음은 좀 오늘로 푸시고 점심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마음이야 다 만나드리고 또 다 말씀 듣고 싶고 늘 또 그렇게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서나 제 집에 있는 제 아내가 항상 당신 너무 오버로드가 걸린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말하고 많이 생각하고 어쨌든 활동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비서진이나 또 집에 있는 아내나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결이 덜 되는데 연결이 덜 돼도 좀 너무 길었네요, 그죠?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뵙도록 하죠.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또 있으시면 전화로 홍보 담당하시는 연락을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